아내와 장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경찰을 7번이나 출동하게 만든 폭력적인 남편. 남편을 지배하며 통제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고 광기서린 집착에 쩔어있는 아내. 이 부부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째서 이 지경까지 와버린 건지 안타깝습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서로 양보하고 살아가면 안 될까요? 이런 환경에 놓여진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습니다. 먼저 아내의 입장. 5년차 부부 이혼을 원하는 아내. 아내는 남편이 욕을 하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폭언을 해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몸에 불을 붙이려고 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아내. 남편은 몸이 아니라 종이에 불을 붙이려고 한 거라 변명하는데요. 정말 상식 바뀝니다. 왜 남편은 이런 미친 짓을 한 걸까요? 남편은 아내가 종이에 자신의 욕을 써놔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불을 내려 하나요?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폭설이 내린 11월의 어느 날, 아내는 일어나자마자 집안일을 합니다. 16개월 된 일란성 쌍둥이가 있네요. 남편은 새벽에 조용히 출근을 하죠. 혼자 양육하기 힘들고 돌봄 선생님도 구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쓰라고 했지만 남편은 6년 다닌 회사를 상의도 없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싸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는 건 서로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변명될 게 없어지자 남편은 너는 짜증내는 게 정당한 거야? 라며 아내의 태도로 화제를 돌리는데요. 아내는 산후우울증 영향이 있다라고 했지만 남편은 있어 없어로만 얘기하라고 다그치죠. 남편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이내 아내는 자살을 하고 싶다고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얘기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입니다. 남편이 육아휴직을 안 쓰고 그만둔 이유는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인데요. 지방을 가야 하는 업무인데 아내가 출장 가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사하게 된 거라 일일이 말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말하기 싫었다고 하죠.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하는데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남편은 다행히 퇴사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취업했습니다. 서장훈이 한 달에 몇 번 출장을 가냐고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는 원래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서장훈은 그래서 그만뒀지 않냐고 하니까 옮긴 회사도 출장이 있다고 합니다. 서장훈은 어쨌든 본인이 싫어하니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아내는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 게 문제라고 하죠. 사실 아내는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양치하다가 피가 조금만 나도 병원을 가는 게 아이들이 신경섬유종 진단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병은 시댁 쪽 유전인데 남편도 자신이 그런 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신경섬유종은 스펙트럼이 큰 병이라 그 증상이 경미할 수도 심해질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남편은 그 증상이 아주 경미한 상태라서 전혀 몰랐던 거죠. 이 시기에 남편은 임신했을 때 약 이상한 거 먹거나 몸 관리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답니다. 시어머니도 네가 아기를 잘 안 돌봐서 그런 병이 생긴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유전병일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칼 같은 말은 곧 깊은 상처가 되고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아내에게 남긴 거죠. 아무래도 아내의 불안은 육아휴직보다 불완전한 아이들의 질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의 병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는 불안과 걱정, 남편은 무덤덤하고 의연한 편이에요. 설마 남편이 아이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깊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데 이런 사람은 한 명으로 족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요. 더 강해져야죠. 자신도 병이 있단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문제없이 잘 살아왔던 거고요. 그 속내를 몰라주는 아내를 피해 결국 혼자 욕을 하며 나가버리는 남편. 그런데 남편은 욕쟁이가 다 됐네요.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의 큰 문제점은 벌금 및 미납 독촉장으로 납부한 돈이 명품 가방 하나 정도라는 겁니다. 집에 경매 예정 통지서까지 왔었다고 하네요.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납부했으니 다 됐다고 넘어가는데요. 아내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합니다. 그렇죠. 안 나가도 되는 돈이 나가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리고 생활비도 들쭉날쭉하게 몇천 원에서 120만 원까지를 왔다 갔다 하며 실제 생활에서의 불안까지 야기시킨다고 하죠.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 폭언과 가정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하려 하면 남편은 회피하며 욕을 하고 나가버립니다. 아내에게 정신병자라고까지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니 아내는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네요. 이번엔 부부가 외식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엄마가 아이를 돌보니 어질러질 수도 있지, 그걸 보고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다고 얘기한 거냐며 묻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어질러 놓으니까라고 답하죠. 육아를 1년 넘게 도와준 장모의 얼굴에 욕을 하다니요. 남편 솔직히 미쳐있는 중인가요? 선을 너무 넘었네요. 정신과 치료는 남편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내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게 한이 되어가고 있고 그 한은 아내의 정신까지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병으로 불안하기까지 한데 기가 막히게도 남편은 오기로라도 사과하지 않는 것 같네요. 제대로 된 사과 없이는 어떠한 진전도 없습니다. 남편은 장모와 아내에게 반드시 정중한 태도로 사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만으로 상처투성인 마음이 쉽게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장모는 내 딸의 남편이니 모든 걸 감내하고 넘어간 거겠지요. 아마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아내에게도 한이 되어버린 그 칼 같은 말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사는 동안 절대로 잊을 수가 없겠죠. 남편은 앞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려면 조심성 있게 말을 하세요. 필터로 몇 번은 걸러서 말을 해야 한다고요. 밖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맞아 죽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가장 사랑을 줘야 할 가족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건가요? 정말 이 세상에는 바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가족이라고요. 한편 남편이 포장되어 있는 컵라면을 아내에게 던진 적이 있는데 촬영 카메라가 돌기 시작하니까 본 모습을 숨긴다고 하네요. 아내와 대화하다가 화를 참고 밖으로 나가길 반복하는 남편. 아내는 남편이 카메라 때문에 이악 물고 참는 거라고 합니다. 본색을 드러내라며 남편을 자극하는 아내. 남편은 잘 참고 있네요. 다음 화면에는 아내가 모아온 홈캠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의 온갖 욕설과 폭언이 담겨있는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는데요. 경찰 신고만 7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욕설했던 내용까지 서장훈에게 제출하는데요. 정말 삐소리만 계속 이어집니다. 철두철미하게 이혼 준비를 한 아내. 골마서 병들어버린 두 영혼.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다음은 남편의 입장입니다. 남편은 5시 반쯤 일어나 6시에 출근합니다. 저녁 8시 이제야 남편이 퇴근했네요. 정말 배고플 것 같은데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들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켜주고 육아에 동참합니다. 아내는 아이들 잘 돌보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다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찾긴 찾는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아내는 독박 육아라고 하는데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아이를 돌보는데 아내는 이때 육아에서 해방됩니다. 여기서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평일엔 친정엄마가 상주하면서 아이들 목욕을 다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거라고 해요. 저기요, 그런데 왜 목욕을 엄마가 다 해주시는 거죠? 육아에서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한참 어린 딸이 목욕시켜줘야죠. 음식이나 기저귀 가는 건 친정엄마도 할 수 있어요. 그 힘든 목욕을 엄마가 다 한다니요. 아내한테 실망감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독박 육아한다고 하면 안 되죠. 안 그런가요? 상주하는 친정엄마가 있는데 얼마나 독박 육아를 한다는 건지 아내의 말은 변명에 가깝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장모님과 자신이 같이 있을 때 육아를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설거지도 친정엄마가 하시네요. 독박 육아라는 아내의 말에 남편은 평일에 장모님이 많이 봐주시지 않냐고 하는데요. 아내는 엄마랑 나는 한 몸이라 내가 보는 거랑 같은 거라고 독박 육아라 표현했다 합니다. 솔직히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네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네요. 다음은 아내가 저녁을 위해 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거기에 기름을 두릅니다. 아직까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내에게 기름이 튀면서 된다고 짜증을 내죠. 그러자 남편이 대신 고기를 굽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혼자서 고기와 밥을 먹네요. 남편은 왜 저녁을 안 먹을까요? 밖에서 일하고 8시에 들어오면 얼마나 배고픈데요? 아내분은 직장 생활을 안 해보셨나요? 남편은 너무 배고픈데 아내 눈치 보여서 아내와 장모님 먼저 드시라고 안 먹는 것도 있다네요.
저렇게 굶으면 정신도 예민해지고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아내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뜬 것 같네요. 남편이 계속 이렇게 굶어왔다니 아내도 참 현명하지 못한 여자 같습니다.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집에서 엄마랑 있으면 먼저 저녁을 먹던가 남편과 함께 먹을 것도 아니면서 피곤한 남편을 더 힘들게 하네요. 마치 이 집에 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다 혼자서 살짝 삐끗했는데 아내는 아기 안고 조심히 다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보지도 않고 넘겨짚어서 말하는 거죠. 아내는 강박적으로 매뉴얼에 예민한 편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짜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럼 아내는 얼마나 완벽한지 볼까요? 막상 아내를 보면 자신이 하지 않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친정엄마에게 시키기만 하네요. 또 엄마에게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정작 자신은 말을 예쁘게 하는지 볼까요? 친정엄마에게 애들이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인다며 학대라는 과한 표현을 쓰네요. 말 예쁘게 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학대라는 과한 표현을 쓰는 모습에 진짜 눈살 찌푸려집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데 이 부부를 보는 게 스트레스 그 자체네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당까지 땡기는걸요. 케이크 먹고 싶어졌어요. 한편 아내는 양심은 있는지 영상 속 자신의 공격적인 말투를 보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게 된 것 같다고 하죠. 남편은 아내가 유모차가 3개나 있는데도 접고 펼 줄 모르고 카시트도 잠글 줄 모른다고 합니다. 저런 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 검색해도 다 나오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빨리 알려주지 않으면 자신을 엿먹이냐고 닥달하네요. 아내는 본인이나 말 예쁘게 하세요. 남편이 부하 직원인가요? 부하 직원한테도 그렇게 갑질하면 안 됩니다. 늦은 밤. 남편이 쌍둥이를 재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갑자기 아내가 몇 시까지 재우냐고 묻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아니, 아이들이 딱딱 제 시간에 자냐고요. 시간을 정하라니요. 아내의 강박이 심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사과를 받지 못해서 그게 한이 되어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걸까요? 10시가 넘었는데도 아이를 못 재운다고 타박합니다. 저기요, 저 숨 막히려고 해요. 아이 방에 들어온 지 10분밖에 안 됐다고 하는 남편.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왜 남편이 항변해야 하는 거죠? 아내는 자신은 한숨도 못 잤고 하루 종일 육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낮에는 당연히 못 자는 거지라고 해요. 남편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대문자 T처럼 말합니다. 이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는데요. 아내가 자신은 언제 쉬냐고 하죠. 남편도 자신은 언제 쉬냐고 합니다. 여기서 서장훈이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면서 아내의 쉬는 모습을 봤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아내는 엄마가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한다고 하네요. 잠깐만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쉬는 모습, 그러니까 행동을 말한 건데 왜 엄마의 모진 말이 나오나요? 왜 엄마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MC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 돌리지 말라고 해요. 아내는 엄마가 모진 소리와 짜증을 많이 내고 자신들의 형편이 좋지 않은데 애를 봐준다고 돈을 달라 한다면서 난처한 듯 울먹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내분 자꾸 말 돌리지 말라고요. 좀 전엔 엄마와 한 몸이라면서요.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는 아내의 모습에 왠지 신뢰가 가지 않네요. 왜냐면 본인도 쉬고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봤으면서 엄마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남편이 아이를 재우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아내는 어제처럼 새벽 4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며 어제 애들이 4시까지 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혹시 병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디라도 아플까 걱정이 돼서 아내가 예민해진 걸까요? 아이들이 한두 번은 뒤척이며 잘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꼭 저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게 잘하면 차라리 본인이 재우면 되잖아요. 남편이 하는 게 못 믿었고 본인이 더 잘하면 본인이 해야죠. 지금 재우냐 안 재우냐 이런 걸로 시끄럽게 싸울 일입니까? 아내는 왜 이렇게 그냥 안 넘어가고 사사건건 시비 거는 것 같을까요? 제발 본인부터 말 예쁘게 하시라고요. 아내는 차라리 엄마한테 맡기자고 하면서 당신이 엄마보다 육아를 더 잘한다는 거냐며 시비 거는 말을 하네요. 남편이 누가 재워도 똑같다고 하니 저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잘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엄마랑 똑같다고 말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말꼬리 잡고 늘어지네요. 아내가 저렇게 시간 낭비하며 시비 거는 동안 벌써 애들 재웠겠어요. 다시 봐도 현명하지 못한 아내 때문에
이 집안의 화목은 물 건너 간 것 같습니다. 아내의 저런 통제하는 성향과 무대뽀로 따지려 들고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을 고치지 못한다면 아이들과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놀라운 건 이 상황에서 아내는 카메라 때문에 이 악물고 화를 참고 있던 거라네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앞에서 이 악물고 참고 있던 남편 때문에, 즉 가식적인 남편 때문에 일부러 싸움을 부추긴 거라고 해요. 아내는 자신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남편이 자꾸 반박을 하니까 이제는 일을 빨리빨리 하라며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또 뭐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또 다른 건수를 찾는 것 같네요.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약 오르고 분하니 이제는 아예 통으로 남편의 행동을 부정하며 가스라이팅합니다. 네가 집에 와서 하는 게 뭔데라며 막말을 하네요. 결국 남편은 욕을 하며 방문을 잠궈버립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내는 직성이 풀릴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남편이 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200통까지 건다고 하죠. 자기가 해야 되는 걸 못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남편이 전화를 제대로 받아야 아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서 끝나는 거예요. 강박과 집착이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서장훈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아내는 아이들 병원 문제를 댑니다. 남편이 받고 끊고 약을 올리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저렇게 무한반복으로 전화를 건다고 하죠. 일종의 괴롭히기네요. 아내의 변명은 집에서 대화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출근을 하니까 일하면 일하고 있다고 하고 집에 와서는 쉰다고 하니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다고 하죠. 또 다른 변명은 독촉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저렇게 전화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겨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자거나 회식할 때라고 하는데요. 설마 일하는 시간에 술을 마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밖에서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죠. 사회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데요. 부부가 이번엔 육아휴직과 취직 문제로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은 육아휴직보다 아내에게 취업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자신이 육아휴직을 하겠다. 아내는 남편에게 육아휴직 먼저 해라. 그 후에 자신이 취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육아휴직 먼저 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남편이 육아휴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을 할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할 겁니다. 자신이 대화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어도 반드시 이겨야 되죠. 이런 게 가스라이팅의 일종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고지서가 와서 취업을 못한다는 핑계를 댄 적이 있었나 봐요. 남편은 아내가 고지서를 받아서 일을 못한다고 했다고 하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면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아내에게 취업부터 하라는데 아내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썼으면 고지서도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수입이 줄어드는 거나 수입이 더 있어서 세금 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 정말 화병 나겠어요. 왜 저까지 혈압이 오르는 건가요? 남편은 육아휴직하면 수입이 200만 원 줄어드는데 고지서로 나가는 건 그보다 적다고 해요. 제 생각과도 똑같네요. 남편이 숫자를 써가며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아내는 막무가내로 자신이 일한다고 했잖아 라고 합니다. 혹시 아내가 일하면 수입이 더 많은 걸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막상 남편이 연봉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그건 또 모른다고 답하죠. 상황을 알아보고 얘기하라는 남편에게 알아보면 뭐가 달라지냐고 네가 그만두질 않는데라고 합니다. 무대뽀도 이런 무대뽀가 없네요. 솔직히 남편은 벽 보고 말하는 것 같을 거예요. 어째서 아내는 수용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을까요? 대화를 하면 서로 양보하고 의견이 좁혀지면서 해결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아내는 무조건 자신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상대 위에서 군림하고 있어요. 혹시 남편의 폭언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이런 아내와 살아서 남편이 미쳐버린 걸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네요. 정말 위기의 부부입니다. 걱정 부부가 아니라 막말 부부예요. 저는 화면만 봤는데 너무 지치네요.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을 예쁘게 하라면서 정작 자신은 실천하지 않아요. 남편은 폭력적인 욕쟁이고요. 솔직히 화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내가 남편에게 오만정이 떨어졌다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이 옆에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마치 아픈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폭력이 심해지니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이혼을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만만치 않게 비논리적으로 남편을 가스라이팅하면서 괴롭히더군요. 광기 어린 집착과 강박, 무대뽀적인 통제까지 이 둘의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해 보자고요. 어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장모님은 어떻고요? 왜 이렇게 서로 아픔을 주는 걸까요? 둘 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친 것 같아 보여요. 여기에 아이들의 병까지 더해져 불안이 가정을 잠식해버린 것 같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 가정을 천천히 뜯어보니 자꾸 눈물이 나네요.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부부가 캠프를 통해서 반성도 많이 하고 치유도 하고 서로 진정한 이해를 해서 새로운 부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에 언제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